초가 위로 눈이 질펀하게 내린 겨울. 배고픈 날의 흰쌀밥처럼 그 풍경은 그윽하고 따뜻하여 정겹다. 이 제주의 겨울 풍경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초가의 뒤뜰과 올레길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동백나무. 그 푸르고 붉은색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제주의 겨울을 장식한다. 한 생애를 열정을 다해 살아낸 동백은 어느 바람결에 나뭇가지에서 후두둑 제 몸을 떨궈낸다.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운다여 붙여진 이름 동백. 한겨울이라도 보란듯이 꽃을 피우는 동백은 난대성 상록 화렵수다. 특히 제주엔 어디서나 동백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마을 길가 담벼락이나 여염집 마당의 정원수로도 손색이 없다. 그 수와 품종이 다양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중에는 오래된 아름드리 동백나무들이 숲을 이룬 곳도 많아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한다. 이처럼 동백은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나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는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천연 분포 지역인데 굉장히 그 자원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수의 그 동백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그 개화 기간이 12월 달부터 다음해 봄 3월까지 피는 여러 종들이 품종들이 있습니다. 일찍 피는 종, 꾸준히 피고 지고 겨울 내내 하는 종, 그 다음에는 봄 되어서야 제대로 활짝 피는 그런 개화 기간의 차이들이 많이 있고. 동백은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도 연희꽃들과 다르다. 시들지 않고 통째로 떨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예로부터 절개와 굳은 의지를 상징해왔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동백은 4.3을 비롯한 섬의 역사적 아픔을 보여주는 꽃이 되기도 한다. 4.3 사건을 대서사시로 그려낸 강요배 화백은 강렬한 상징으로서 동백을 화제로 삼아왔다. 사삼 당시에 그 지난해 겨울과 이듬해 봄에 걸쳐서 많은 인명이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동백이 이제 피는 계절이에요. 그리고 동백 숲이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상록 수림이기 때문에 피신할 수도 있고 숲으로 그런 어떤 마을 언저리 좀 뜨락 같은 데서 그러한 거 이제 사람을 이제 은폐시키기도 하고 또 마침 그 시절에 꽃도 많이 피었고 많은 인명이 죽어가기도 했고. 바람이 센 땅 제주에서 동백나무는 1차적으로 훌륭한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동백나무 군락지. 이 숲엔 한 여인의 집념어린 세월이 담겨있다. 130여 년 전 이 마을에 살던 현맹추는 구입한 농토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자 한라산에서 동백 씨앗을 구해 밭주 위에 심게 된다. 세월이 흘러 동백나무는 튼실하게 자라 훌륭한 방풍님이 되주었다. 그 할머니가 심었지. 치마에 영인 받아가지고 솔나무 심었다가 그 벌레가 있지. 벌레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맨발로 많이 다녔지. 그러니까 발 질러버렸어. 발을 질러보니까 그거 매두고 이 동백나무를 치마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심었지. 이렇게 다 영영 심고. 태풍이 안 들어가 이쪽에. 이 태풍 들어가지가 속에 이거 뭘 막아줘. 이 버릇막이가 좋죠. 썩이지 않으니까. 갱치지 않고. 부서지질 않여. 그때 꺾어지도 않고 돈방랑이 질기주게. 눈물겨운 고난 끝에 이룩한 동백나무 군락.
지금 숲엔 100여 년생 동백나무 3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지금도 동백숲은 훌륭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데 칼바람이 불어도 과수원 밀감나무에는 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가지가 촘촘하고 잎이 많이 나오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 방풍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어서는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용으로. 그렇게 해서 한건풍을 막아주는 그런 그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백나무가 자라는데 이런 데는 과거에 인가였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늘이 맑고 높다. 가을, 밭에는 소금을 뿌려놓은 듯 메밀이 하얀 꽃을 피워내며 여물어가고 돌담이 호박도 누렇게 익어간다. 요즘 동백숲에도 결실의 풍성함으로 가득하다. 꽃이 피려 준비를 하고 씨앗을 잔뜩 품은 동백 열매가 벌어져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 큰 바람이 불고 난 날이면 동백숲은 동백 씨앗을 줍는 손길로 분주하다. 예전엔 동백 씨앗 줍는 일이 큰일이어서 때를 기다려 열심히 주워 모아야 했다. 단단하게 여물어 꽉 찬 동백 씨앗. 숲은 넉넉하게 씨앗을 나눠주는데 동백 씨앗은 주로 기름을 짜서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쓰였다. 씨앗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선 잘 말려야 한다. 볕 좋은 날을 골라 잘 말린 동백 씨앗으로 짠 기름은 생활 속에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됐다. 그 쓰임새 중에서도 단연으뜸은 아마도 여인네들의 머리 단장이 아니었을까 싶다. 별다른 화장품이 없던 시절 우리네 어머니들은 동백기름을 머리에 발라 곱게 빗어넘겼다. 발라서 머리가 막 노릇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고 애기름은 발라서는 냄새나고 또 절아. 머리가 이렇게 부쩍 절고 이것은 바르면 머리 칠이 막 좋아진다고. 천증하는 지침하는 사람 많이 먹으면 몸에 막 좋다고. 그래서 억지정도 먹고 기자도 먹고 계란에 또령도 먹고 지방은 하는. 기침이 심할 때도 동백기름은 요긴하게 쓰였다. 약품이 귀한 시절 집안의 상비약이었던 셈인데 꿀과 동백기름 그리고 달걀까지 넣어 잘 섞어준 후 물을 마셔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먹곤 했다. 대개 식물의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이 매끄럽고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윤폐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백기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 그런 종류의 기름들이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 윤폐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폐를 윤택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 폐가 건조해지거나 기관지가 마르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 아니면은 이제 그 기침이 계속 멎지 않고 마른 기침이 나는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 생활이 변하고 새로운 기름과 미용제의 등장으로 동백기름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백기름의 식용과 약용의 기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 하이테크 산업진흥원. 이곳에서 동백을 이용한 화장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다. 동백을 이용한 화장품은 여성들에게는 물론 아토피 등 피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동백기름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 연구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콩기름, 올리브유 등과 비교해서도 여러 면에서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동백 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식용유라고 알려져 있는 올리브유하고 그 기능이 비슷합니다. 원래 기시가 한 85%쯤 되고요.
그다음 감마리놀릭 애시드가 한 2% 정도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그 좋은 고급 식용유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되고, 이러한 그 동백류의 기능성을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결과 그 피부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기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수한 성질, 즉 피부의 수분 방지를 해줌으로써 어떤 보습력을 상당히 높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신흥 1위, 이곳에도 수백 년 된 동백나무 숲이 있다. 마을의 설천 역사와 함께해온 동백나무 숲. 최근 이 마을은 방치돼 있던 동백나무 숲을 활용해 마을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설천 300주년을 기념해 동백꽃 마을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동백군락지 보존과 연구에 힘쓰고 있다. 환경 개선적 차원에도 우리 동백의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방풍림 대용으로도 만들어서 방풍림 대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육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료 보급해서 이 마을을 동백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동백 숲으로 한번 가까우자,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동백나무. 서럽고 애달프면서도 야무지고 강인하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바로 제주 동백 본연의 자태라 할 만하다. 늦은 가을에 피어나 한겨울을 붉게 물들이고 봄을 마중한 뒤에야 생을 마감하는 동백. 세찬 섬의 바람을 막아주고 가지며 씨앗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동백은 이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